안녕하세요. 전북본부 요금관리부 구건회입니다. 오늘은 직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수금 통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첫째, 요금 회수율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론인 요금 회수율과 해지분 이관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전달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금 회수율은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1년간 업무에 대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중 본사가 본부를 평가하는 것을 내부 평가라고 하고, 본부가 사업소를 평가하는 것을 위임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는 지표 정의서라고 하는 일종의 평가 문항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요금 회수율은 많은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각 본부 및 사업소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달성률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모여서 사업소 평가 등급이 갈리게 되므로 업무 담당자는 매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금 회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금 회수율이란 쉽게 설명하면 받아야 할 돈 중에 받은 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받아야 할 돈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추후 설명할 요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개념으로는 지표정의서를 참고해야 하는데요. 2020년 지표정의서 기준으로 분모의 월 공급 중 요수액의 합 더하기 해지분 요수액 분의 분자의 월 공급 중 및 해지분 수금액 곱하기 10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분모의 공급 중 요수액은 월별 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해지분은 월별 합으로 표시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는 마지막 유의사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모부터 살펴볼 건데요. 요수란 우리가 수금 활동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월 공급 중 요수액은 직전월에 받지 못한 공급 중 2월액에 당월 새롭게 발생한 공급 중 금액을 더하고 해지분으로 이관된 금액을 빼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해지분으로 이관된 금액은 뒷부분에 해지분 이관 시점 부분을 듣고 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월 공급 중 요수액 앞에 시그마, 즉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죠. 이는 누계를 의미합니다. 누계란 말 그대로 누적하여 더한 값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급 중 8월 누계 요수, 이것은 1월부터 8월까지의 공급 중 요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식은 분모 부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 중 요수의 합 더하기 해지분 요수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지분 요수액은 월 단위가 아니라 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해지분 금액과 올해 새로 발생한 해지분 금액을 더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지만 전년도 말 이전 대손분 중 수금액을 왜 요수에 더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를 이해하시려면 대손분에 대한 특성을 아셔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고객의 미수금액은 그 다음 연도 해지분 요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수에 없더라도 대손분이 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금액도 해지분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제외되어 있던 요수를 부활시켜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대손분 수금액을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대손 처리한 고객의 미수금액은 해지분 요수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대손분으로 이관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해지 대손분 누계 요수란 개념이 있는데요. 위의 수식에는 없지만 분모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급 중 누계 요수에 해지 대손분 요수를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금 회수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기본 개념은 기본 공급약관 제15조 제1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정기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납기일, 연체 납기일, 체납 납기일까지 요금 납부의 기회를 주고 미납 시 공급 정지를 하는 것처럼 요금 회수율 역시 체납 납기일까지 수납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통계 연월이 2019년 9월임에도 아래의 요금 연월 및 차수는 6월부터 7월 요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공급 중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은 검침일이 15일, 납기일이 2월 5일인 고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월분 요금은 2월 5일이 납기입니다. 체납 납기일은 4월 5일이 됩니다. 이 고객은 체납 납기 이전인 3월 5일에 수납하였습니다. 3월에 받았지만 이 수금액은 3월 통계가 아니라 체납 납기월인 4월 통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고객의 4월 수금률은 100%입니다. 2월분은 체납 납기 다음 날에 수납하게 되는데요. 2020년 5월 6일에 수납을 하기 때문에 5월분 실적은 0%가 됩니다. 3월분은 6월 통계에 반영이 되는데요. 전월에 받지 못했던 70원이 요수에 추가되어서 요수가 150원이 됩니다. 이 중 70원은 5월 6일에 받았고 80원은 6월 5일에 받았기 때문에 6월 통계의 수급률은 100%가 됩니다. 하지만 평가는 누계를 통해 진행되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 누계를 계산해보면 요수는 50, 70, 150의 합인 270원이 되고 수금 받은 금액은 200원입니다. 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았지만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예시는 장기 체납 시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납기일이 5일인 고객인데요. 이미 1월분 체납 납기일인 4월 5일 이후에 공급 정지를 했어야 하는 고객입니다. 하지만 7월까지 공급 정지를 하지 않았고 4월분 체납 납기일인 7월 5일에 4개월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금액은 290원밖에 되지 않지만 요수는 660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계 수급률 또한 43.9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해지분 이관 시점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요금 체납 해지, 자진 해지와 같이 계약 해지 시에는 객이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철거 시점에 발생한 지침에 따라서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잔침분이라고 하는데요. 잔침분의 체납 납기월까지는 공급 중 통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 통계에는 공급 중이 아닌 해지분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일이 해지분 이관 시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인데요. 두 개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는 검침일이 15일, 납기일은 2월 5일이고 계약 해지를 2020년 4월 6일, 즉 체납 납기일 다음 날에 해지한 고객입니다. 검침일이 15일이므로 검침일 이전에 해지된 고객입니다. 잔침분은 4월 15일 이전에 해지가 됐기 때문에 4월분이 잔침분에 해당하는데요. 공급 중 통계에 반영되는 금액을 보시면 잔침분인 4월분의 체납 납기월인 7월까지 공급 중 수급률에 반영됩니다. 이후 8월 통계에는 해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급 해지 대손분 누계 요수는 710원 더하기 240원, 총 950원이 되고 해지분 이관 이후 수납하게 될 경우 수급률은 240원 나누기 950 곱하기 100, 총 25.26%가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검침일 이후 계약 해지한 고객의 예시입니다. 검침일인 15일에 이미 4월분 요금이 생성되었고 4월 16일부터
해지 일자인 4월 17일 이틀간의 잔침분이 5월분 요금으로 생성됩니다. 5월분의 체납납기월은 8월 5일로 공급중 통계는 8월까지 반영됩니다. 이에 공급해지 대손분 누계 요수는 960원 더하기 250원으로 1210원이 되고, 해지분으로 이관된 이후에 수납을 하게 될 경우 전액 수납 시 250원 나누기 1210원 곱하기 100, 20.66%가 됩니다. 앞의 두 예시에 따르면 해지 시점이 검침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누계 요수가 26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체납 고객에 대해서 검침일을 파악하여 적기 공급 정지하고 해지 일자를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금 통계에 대한 유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휴지는 해지와 다릅니다. 농사용 고객의 휴지는 계약 해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중 통계에 반영되는데요. 휴지 시점에 발생된 마지막 요금까지 체납 납기월 이전에 수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급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급중과 해지분 누계 실적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급중 누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당월 실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지분 누계는 이와 다릅니다. 해지분은 요수가 한 번 쌓이고 그 요수가 매월 이관됩니다. 해지분 당월 실적은 전월까지 수납된 해지분 요수와 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3월 해지분 당월 요수가 200원이고 누계 요수가 210원인 경우에 그 차이인 10원은 3월에 추가 발생된 해지분 요수가 아니라 1월부터 2월까지 수납된 해지분 수금액을 의미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금 담당자가 수금 통계에 대해 잘 알게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